섬은 이야기입니다. 오랜 역사를 배경 삼아 그들만의 문화와 전통, 자연과 생태를 오롯이 품은 채 거친 바다를 터전 삼아 스스로를 지켜낸 이들의 가슴 뛰는 이야기. 365개 여수의 섬들이 간직해온 그 특별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수 화양면 안포리를 출발해 섬들의 세상으로 향하는 길. 그 첫 관문이 바로 백야대교입니다. 육지와 섬, 사람과 섬, 섬과 섬을 잇는 다리를 건너면 백호산을 등에 업은 백야도가 한 폭의 동양화처럼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백호산의 바위들이 흰색이라 백야라고 이름이 붙여진 백야도는 화정면에 속한 15개의 유인도를 아우르는 섬들의 심장부. 주변의 섬들로 향하는 모든 백길의 출발점이 바로 이곳 백야도 선착장입니다. 백야도의 큰 마을답게 백야마을에는 7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화정면사무소를 비롯해 섬 주민들에게 편의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면사무소 오른쪽의 백야분교는 5명의 아이들이 다니는 섬마을 유일의 배움터. 1932년 인근 섬 개도에 화정면 최초의 보통학교가 생겼지만 통학이 불편했던 백야도 아이들을 위해 1947년 백야도에도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일하게 육지에서 섬으로 학교를 다니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 중학교가 있었는데 화양면, 장수, 세포 이쪽에서 전부 여기로 학교를 다녔어요. 여기가 면 소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그랬는데 지금 분교된 지가 한 10한 5, 6년 될 거야 아마. 섬의 전성기를 지나 지금까지 함께 해온 백야분교. 80여 년 섬과 맺은 기나긴 인연은 오늘도 아이들의 발걸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호산 아랫자락 화백마을이 생겨난 건 1980년. 화백이란 이름에는 두 마을이 화합하고 단결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한 40여 년 전에 이 마을이 백야도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두 개의 마을이 이제 화백마을로 지금 된 지가 지금 한 40여 년 이렇게 됩니다. 화백마을 앞을 출발해 백야도 선착장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를 따라 가다 보면 코발트 블루 빛깔의 바다에서 붉은색의 강렬한 일몰까지 숨조차 먹게 하는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집니다. 인근 섬 상화도와 낭도 사이로 지는 석양은 백야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섬 풍경의 백미입니다. 여수의 서쪽 바다 여자만과 동쪽의 가망만이 만나는 백야도. 아름다운 두 개의 만이 교차하는 바다에서는 철마다 다양한 해산물이 넘쳐납니다. 덕분에 백야도는 바다낚시 명당으로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육지와의 접근성이 좋고 청정해역인 백야도 앞바다는 전복의 새끼를 키우는 치패 양식에도 최적의 장소입니다. 백야도 양식장에서 키운 전복 치패는
전복으로 유명한 인근 지역에서 가져갈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종묘장이라 종표를 만들거든요. 여기서 알을 부화를 해가지고 채매를 해서 여기서 한 10개월 정도 키워가지고 완도, 진도, 해남, 통영 하여튼 키우는 어가는 다 나갑니다. 또 육지고 가깝고 또 물도 좋고 그래서 이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화백마을 입구 쪽 바다에도 화로와 전복을 키우는 가두리 양식장이 있습니다. 백야도 앞바다의 생물살을 견딘 덕분에 육질이 쫄깃한 것이 특징인 섬마을 해산물. 하지만 태풍 피해가 잦다 보니 태풍이 불 때마다 어민들의 가슴을 너울치게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안가 쪽에 자리한 이 건물은 섬마을 양식장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연구소입니다. 전라남도에서 하는 행정기관인데 저기서 이제 고기, 새끼를 이제 부화를 하고 페류 같은 거 이제 저기서 해가지고 연구해서 어민들한테 공급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심 넉넉한 바다만큼이나 백야도 농지 역시 땅심이 후합니다. 일손이 없어 밭을 묵히는 주변의 섬과는 달리 부지런한 섬 주민들이 있기 때문이죠. 섬치고는 여기가 쌀 농사를 많이 해가지고 거점 자급자족 정도는 할 정도로 이렇게 논농사가 많았다고 그래요. 지금은 논농사를 짓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전부 밭농사 위주로 하고 거점 여기서 옥수수, 백야도 옥수수가 유명한 게 첫째는 전국에서 생산을 제일 먼저 합니다. 이게 전국에서 생산이 제일 먼저 나오다 보니까 인기가 첫째 좋고 맛이 또 그 다른 그 강원도나 이런 그 옥수수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부드럽고 해서 주민들이 그 외부 분들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채취하기가 바쁩니다. 6월경 이른 수확을 마치고 나면 옥수수를 키우던 밭에 깨농사를 짓는 이모작이 이뤄집니다. 봄부터 가을 사이 바닷가 인근 밭마다 초록의 물결이 일렁이는데요. 바로 여수의 대표 특산물인 갓. 1년이면 최대 4번까지도 수확이 가능한 백야도의 효자 작물입니다. 여기가 원래 논땅이라 논을 포기를 해버리고 전전을 했거든. 논농사를 안 짓고 밭작물로 하니까 옥수수 해내고 갓 3기작, 갓 3번을 돼. 옥수수 후작으로 이제 깨를 해 심고 반수 시설이 없는 데는 이걸 불가능하거든. 이번 수확해가지고 10월 한 22경에 씨앗 들어가면은 썰 때 나오고 키워놓으면 호주머니는 돈만 따다 농사가 재밌어요. 내 나이 지금 85이요. 85인데 앞으로 100살까지도 이거 충분해요. 바다에서 건져 올리고 땅에서 거둬들인 백야도 수확물은 백야대교를 통해 육지로 전해집니다. 다리가 생기며 육지의 일상을 담게 된 섬. 백야대교 개통은 주변 섬에도 변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백야도가 이제 교통 다리가 없었을 때도 여기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나라도 공, 이렇게 화양면도 전부 백야도를 거쳐서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리 했었는데 이제 다리가 생김으로써 주민들한테 그런 이제 교통에 편리한 부분은 더 배가 되고 더 좋죠. 그리고 주민들 생활도 여유로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룻배가 오지 않으면 섬에 들어가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던 섬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하루 20번씩 다니는 버스를 타고 섬과 육지, 섬과 섬을 오갑니다. 새로 놓인 다리가 백야도는 물론 인근 섬 주민들의 일상까지 크게 변하게 한 것입니다.
오가는 통로가 된 다리를 통해 백야도를 찾는 관광객도 늘어갔습니다. 관광지가 된 섬엔 펜션, 카페 등도 점점 문을 열었습니다. 섬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다는 이곳, 손두부집입니다. 어머니에서 아들로 2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손두부집의 인기 비결은 우리네 전통 방식을 고집한다는 점, 가마솥에 장작을 지펴 콩을 삶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덕분에 백야도 하면 손두부집이라는 공식이 생길 정도로 소문난 맛집으로 통합니다. 여수에서는 백야도 두부가 유명해요. 유명해. 그래가지고 모든 관광객이 오시면 여기 가서 두부 안 먹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리가 생긴 후 섬마을엔 오가는 사람도 늘고 정착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대교가 연결된 게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됐는데 이제 외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생활을 많이 하신다고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펜션이랄지 또 식당 같은 것도 운영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도시화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마을에 봉사활동을 왔다가 백야도의 매력에 푹 빠져 섬주민이 되었다는 최정희 씨. 제가 백야도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지는 한 2년 됐습니다. 그 백야 분교에서 동네 분들 잔치를 할 때 사물놀이 하면서 동네를 와봤거든요. 근데 이 동네가 제가 딱 본 순간 제가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너무 바다 있고 하늘 이쁘고 동네 분들도 너무 순수해 보이고 공기 맑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여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단숨에 들었어요. 백야도가 이름을 알리면서 섬 중앙에 우뚝 솟은 백호산 역시 섬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얀색 바위가 포효하는 호랑이를 닮았다고 해서 백호라고 이름 붙여진 산. 해발 286m 높이의 3개 봉우리로 이루어진 백호산 주변으로 약 1.2km의 생태 탐방로가 조성되어 무사람들의 트레킹 코스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생태 탐방로 주변 울창하게 뻗은 소나무는 사계절 언제나 푸른 숲의 기운을 전하고 드넓게 펼쳐진 다도해는 걷는 이들의 마음에 여유를 선사합니다. 숲길을 따라 이어지는 탐방로를 걷다 보면 듬성듬성 성기게 쌓아 올린 돌담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조선시대 군대의 말을 사육하던 목장지가 있던 터입니다. 백야도는 조선시대 때 군사용 말을 키우는 말목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도 당시에 쌓았던 그런 말 목장터가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산 능선을 따라 이어진 이 시간의 흔적은 백야도가 간직해온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봉수대가 있었던 백호산은 주변 섬들과 남해의 절경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장소. 정상에서 바라보는 해돋이와 해넘이는 백야도가 간직한 귀한 선물입니다. 백호산의 서쪽 해안가에는 이색적인 푸른 빛깔의 몽돌 해변이 있습니다. 긴 세월 파도에 서로의 몸을 갈고 달아 완성된 몽돌은 앞으로도 섬이 지켜가야 할 귀한 자원입니다. 백야도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원, 섬 동쪽 끝자락에 우뚝 선 백야 등대입니다. 1928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백야 등대.
이곳 등대는 서해안으로부터 부산까지 항해하는 그런 배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등대이고요. 이 등대는 이 빛이 도달하는 거리는 약 35km 정도 되고요. 또 만약에 일기가 나쁘다든가 흐리고 할 때는 소리로서 보내는데 그 소리는 약 3km까지 들리는 그런 등대입니다. 100여 년의 세월, 수로가 좁은 백야도와 제도의 바다를 비춰 항로의 경계를 알렸고, 안개 자욱한 밤이면 커다란 고동을 울려 바닷길을 안내하던 등대. 덕분에 사람들은 백야도를 밤을 밝게 비추는 섬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그 기능을 다한 등대는 백야도의 역사이자 상징물로 찾아오는 이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등대를 중심으로 조성된 테마공원과 등대 아래 해안을 따라 이어진 데크길은 백야도가 품은 또 하나의 쉼터. 데크길 주변에 조성된 연안 바다 목장은 인공어초 바다숲으로 이루어진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한 터전으로 어린 어패류를 방류해 연안의 수산자원을 지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야 등대 옆에선 연도교 공사가 한창입니다. 2028년 백야도와 제도, 계도, 월호도, 화태도를 잇는 여수 백리섬 섬길이 완성되면 백야도엔 또 어떤 변화의 물결이 일게 될까요? 백야도 선착장에서 백길로 10여 분. 백야도에서 가장 가까운 섬 제도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섬 모양이 제비를 닮았다고 해서 제도라 불리는 이 섬을 주민들은 제비의 여수 사투리를 따 지비섬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간석지가 발달한 동쪽과 달리 남서쪽은 암석해안이, 섬의 서쪽엔 자갈해안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색다르게 푸른 자갈이 쌓인 제도 해안은 바닷물이 맑고 깨끗하기로도 유명한데요. 선착장을 중심으로 북쪽에 마을을 둔 제도는 49세대에 81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작은 섬마을입니다. 마을로 들어서면 섬 주민들의 쉼터인 애향의 동산이 눈길을 끕니다. 운동기구가 갖춰진 작은 공원인 애향의 동산엔 2005년에 세워진 팔각형 정자가 있는데 마을 앞 해안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이자 사랑방입니다. 마을을 지나 섬 북쪽을 향해 걷다 보면 풀이 우거진 넓은 공터를 만나게 됩니다. 1995년 폐교된 제도 분교. 섬마을 주민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추억과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역사의 공간입니다. 처음에는 인구수가 적어서 계도 초등학교 국민학교 제도 분교였고요. 그 다음에 인구수가 많이 부르니까 제도 국민학교로 승격이 됐다가 다음에 또 인구수가 줄으니까 계도 국민학교 제도 분교로 됐다가 폐교가 됐습니다.
섬 남쪽으론 과거 봉수대 역할을 했던 요막산이, 섬 북쪽 끝엔 마장산이 있는 제도는 말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제도는 조선시대 때 초기부터 이제 군사용 말 목장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말 관련돼 있는 지명들이 많이 있어요. 뭐 산 이름이 마장산이라든지, 또 그 보건소 뒤편에 가면 그 말에게 물을 먹였다는 뭐 마정 우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마장산 상부에 올라가면 한 이렇게 둘레가 한 200m 정도 되는 마장터가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마장산에 남아있는 제도 목장의 성터와 말들이 물을 먹었다고 전해지는 연못 모름지가 보존된 섬. 옛 문헌에 따르면 과거 제도에 조선시대 목장지가 있었고, 요막산에 위치한 요망도 말을 기르던 목장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섬마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당집은 과거 섬 주민들이 매년 당주를 선출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던 것. 섬의 전통을 귀하게 여겨온 제도 사람들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곳입니다. 당제를 모실 때는 우리 마을이 잘 때라고 모셨거든요. 근데 마을이 잘 때면은 그분이 당제를 성의껏 모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 우환이나 생기면은 그분이 당제를 좀 소홀히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다음에는 당제를 모신 분을 바꾸거나 더 정성껏 모시라고 충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대에 맞춰 당제를 간소화하면서도 전통을 이어오려 노력해온 제도의 사람들. 그 오랜 정성이 있었기에 섬마을의 역사와 전통이 지켜질 수 있었던 거겠죠. 제도는 예부터 물이 풍족한 섬이었습니다. 많은 섬들이 저수 탱크를 만들어 공동으로 물을 쓰던 시절에도 제도에선 집집마다 개별 지하수를 쓸 정도였죠. 충분한 물은 마을의 풍요로 이어졌고 섬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도엔 섬 고유의 문화를 지켜온 힘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집안의 묘제를 지내기 위해 송전사와 향림사 등의 문중 제각을 전통 방식으로 지었고, 마을 안쪽에는 화정면 제3대 면장 임태진 씨의 공로를 기리는 기념비와 제도에 우물을 파 물을 공급했던 김양엽 씨의 공적을 기리는 송적비를 세우는 등 섬의 문화와 가치를 지켜가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물이 부족해 간척지를 밭으로만 썼던 주변의 다른 섬들과는 달리 제도는 물이 풍부해 간척지를 모두 논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 뒤편에 가면 이제 어르신들 말로는 일제시대 때 그 언을 막았다 그랬거든요. 언을 막아서 그게 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농사를 안 짓고 있죠. 논을 밭으로 이용하면서 방풍을 재배하는 집들이 늘었습니다. 방풍철엔 농번기를 한 번 더 치른다고 할 정도죠. 제도의 동쪽 해안 잘 보존된 갯벌에선 굴량식이 성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도굴은 맛이 달기로 유명했었습니다. 과거에는 해떼발을 많이 막았었고요. 그 다음에는 굴량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굴량식을 많이 하다가 이제 마을 사람들이 나이가 다 들고 못하니까 다 일부 다 안 하시고
가두리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양식에서 굴양식으로 이제는 주로 우럭을 키우는 가두리 양식으로 품목은 시절을 따라 변해왔지만 예로부터 이어져 온 풍요 덕분에 오늘도 제도의 하루는 평화롭습니다. 하늘에서 본 여수의 많은 섬들. 이 중에는 마치 부부처럼 혹은 형제처럼 마주보며 짝을 이루고 있는 커플 섬들이 있습니다. 백도항과 낭도항에서 출발하는 두 개의 뱃길로 이어지는 예쁜 커플섬. 선모초가 많아서 예부터 꽃섬으로 불리던 두 섬의 이름은 위쪽에 있는 큰 꽃섬인 상화도, 아래쪽에 있는 작은 꽃섬인 하화도입니다. 윗섬인 상화도는 섬 모양이 소의 머리를 닮아 소섬이라고도 하고 대화도라고도 불리던 섬. 완만한 구릉으로 이루어진 상화도 북쪽엔 농경지가, 북동쪽 해안가에는 모래해변과 자갈해변이 발달해 있습니다. 하화도를 마주보는 상화도 동쪽에는 마을이 있는데 많지 않은 45세대, 74명의 상화도 주민들이 이웃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착장 왼편, 산책로 입간판을 시작으로 상화도 둘레길이 시작됩니다. 야생 들국화가 반기는 꽃섬 산책로는 이곳이 왜 꽃섬인지 알게 해주는데요. 지난 2013년 조성된 상화도 야생화 꽃섬 산책로의 길이는 약 2.4km. 3시간 정도면 섬 전체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정강산 정상을 향해 오르다 보면 발 아래로 다도해의 쪽빛 바닷길이 펼쳐집니다. 해발 148m, 상화도에서 가장 높은 정강산 팔각정. 조선시대 주변을 살피거나 신호를 보내던 전략적 요충지이자 상화도 최고의 전망대입니다. 등산로를 따라 섬 북쪽 끝에 있는 넓은 야영장과 그 앞으로 펼쳐진 드넓은 자갈 해안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캠핑을 할 수 있는 상화도의 힐링 스팟입니다. 과거 상화도 앞바다는 김양식의 보고로 주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던 든든한 바다 곳간이었습니다. 김양식 기술의 보급으로 마을 소득 증대에 힘을 쏟은 고홍기 씨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상화도 주민들이 송독비를 세워 그 뜻을 기릴 정도로 상화도는 김농사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부자 동네였습니다. 옛날에는 섬을 보다시피 겨울에는 북동풍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근데 북동풍을 지금 전부 다 가르고 있습니다. 저 산이. 근데다가 수심이 낮아가지고
재래식 김밥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돈이 많은 동네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다 현대식으로 해버리니까 말 박아갖고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어도 김양식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후 주민들은 통발과 자망을 활용한 어업을 주업으로 삼아 경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김양식이 한창이던 시절부터 상화도의 가장 큰 걱정은 식수였습니다. 한때는 마을 전체가 큰 샘이라고 불린 우물 하나에 기대 살았을 정도였죠. 이후 2009년 여름 해수 담수화 시설이 생겨서야 상어도 주민들은 오랜 물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건설된 내연 발전소 역시 상어도 주민들이 오랜 세월 염원해온 바람의 결실이었습니다. 상어 내연 발전소는 우리 마을에서 굉장한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고 95년도인가 종식이 됐고 그 이후로 계속 지금 마을에 큰 빛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과 빛을 가진 섬. 하지만 시간과 노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한 가지는 바로 지형적인 한계였습니다. 이걸 미루는 거라면 못 걸어댕겨. 없지서 그러니까 이걸 타고 그냥 미루고 내려가고 미루고 올라오고. 아이고 뭐 기운 대로 미루고 올라올 때는 막 사람끼리 기운 대로 미리만 무거운 게. 경사진 중턱에 터를 잡은 탓에 벼랑의 방언인 깔끔악 동네라 불렸던 상화도 마을. 비탈진 골목골목엔 섬 주민들의 고단한 삶의 흔적이 녹아 있습니다. 골목을 끝까지 올라가면 섬은 귀한 선물 하나를 내어줍니다. 한가로이 펼쳐진 아름다운 섬 풍경은 보는 이에게 고즈넉한 쉼을 선사합니다. 상화도에서 100길로 10여 분 거리의 하화도는 가늘고 길게 뻗어 있는 섬의 모습이 여자 구두를 닮아서 구두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섬의 북쪽으로 잔잔한 해안선이 드넓게 펼쳐지고 남쪽엔 암석해안이 형성된 섬. 세월이 만들어낸 해안의 기암절벽은 하화도의 또 다른 이야깃거리입니다. 섬의 북쪽 38세대 53명의 주민이 살아가는 마을은 대한민국 최초의 범죄 없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2011년 섬을 찾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작업한 아기자기한 골목 벽화는 하화도를 찾는 이들에게 추억거리를 선사하는 인기 촬영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화도 언덕 위엔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데요. 1987년 전국 최초로 태양광 시험 발전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현장이기도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앉은 자리가 우리 밭자리였어요. 저희를 팔아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지었는데 시범불락이라 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1호로 최초. 그래 우리 하화도에서 태양광이 여기서 한번 해보니까 잘 되다 보니까
고속도로 이 전화기 간판 세우고 이제 태양광이 활성화된 줄 알고 있습니다. 같은 바다를 터전 삼아 살아가는 상화도처럼 하와도 역시 한때는 김양식이 성행하던 섬이었습니다. 그 김이 제일 유명했지요, 우리가. 그걸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학교도 다니고 먹고 살고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진짜 정말 지기로 지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저리도 넘겨. 저쪽에 피아노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막 짐을 지고 이제 가서 또 꽂고 또 햇빛이 좋으니까. 고단했던 김양식의 시대를 넘어 섬 관광이라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와도. 섬의 내일을 위한 또 다른 준비가 이곳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하와도에서 나는 것은 여기서 다 소비가 됩니다. 해서냐 저것을 우리가 구상을 한 거예요. 그다 키워가지고 우리가 희끌을 만들어가지고 팔고 또 시험적으로 또 낚시도 한번 해보고. 하와도 어촌계의 땀과 노력 속에 키운 싱싱하고 건강한 화로들은 하와도를 찾는 관광객의 밥상에 오르게 됩니다.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하와도의 또 다른 명물은 바로 부추입니다. 봄에 쑥 해가지고 여기는 두세 번만 썰면요. 하고 나면은 그 뒤로는 꽃을 피게끔 놔두거든요. 그러고 나서 놔두고 나면 이제 겨울에 그대로 놔두면 또 다시 살아나요. 이게 2년에 2, 3년에 한 번씩 새로 다 이렇게 해갖고 찢어서 또 다시 심어요. 전부 다. 해풍을 맞고 자란 하와도 부추는 맛과 향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덕분에 마을 부녀회 식당의 부추전은 언제나 최고의 인기 메뉴입니다. 우리 하와 부추는 향이 좋고 이 자연산 그래 참가 좋다 했었어. 섬마을의 넉넉한 인심까지 더한 하와도만의 맛입니다. 하와도를 찾는 이들을 위해 부녀회 식당이 문을 연 지도 어느덧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금 전하고 말라 그랬는데 우리 부녀회가 활성화가 잘 되고 서로 합의가 잘 되고 마음이 맞아갖고 항상 말 한마디 쌈지거리가 없고 웃음으로 항상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몇 년간을 10년이 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와도의 바다와 땅이 키워낸 귀한 식재료와 섬마을 어머님들의 손맛과 정성이 더해진 최고의 한상입니다. 먹거리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하와도 꽃섬길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푸른 바다를 조망하며 5.7km 꽃섬길을 걷는 시간은 3시간 정도. 꽃섬길의 첫 코스는 선착장에서 해안가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바닷가를 따라 조성된 야생화 공원엔 철쭉, 작약, 구절초, 코스모스 등의 야생화들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합니다. 꽃섬길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은 한 장의 인생사진을 찍게 해주는 인기 방문지. 하와도에서의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간직하게 해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꽃길의 안내를 받으며 섬의 서쪽 끝자락을 걷다 보면 하와도의 필수 방문 코스인 꽃섬 다리가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2017년에 개통된 꽃섬 다리는 길이 100m, 폭 1.5m의 출렁다리, 깎아지를 뜻한 절벽 위 65m의 아찔한 높이는 짜릿한 스릴을 경험케 하고, 다리 아래로 펼쳐진 멋진 바다의 절경은 하와도만의 매력입니다. 꽃섬 다리 아래로 이어지는 절벽엔 용굴이라 불리는 큰 굴이 있습니다. 불을 피우면 1km쯤 떨어진 팽바위에서 연기가 난다고도 하고, 예전엔 밀수꾼들의 피난처로 쓰였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하와도 꽃섬다리 옆 마지막 산이란 뜻의 막산 전망대에 서면 하와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섬 장구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둘레길 곳곳 벼랑의 끄트머리마다 자리한 전망대는 하와도 앞바다 탁 트인 다도해의 풍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명소입니다. 섬의 남쪽 끝자락 절벽 위를 노랗게 물들이는 유채꽃은 이제 하와도의 봄을 상징하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빨간 피아노와 어우러진 노란 유채꽃의 향연은 매년 봄 하와도 백기를 수차례 열리게 하는 마법 같은 풍경입니다. 매년 가을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유채꽃을 파종하는 하와도 주민들. 약 23,000제곱미터 면적에 정성 들여 뿌린 130kg의 씨앗이 자라 내년 봄에도 하와도에는 어김없이 멋진 유채꽃밭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여수의 대표 꽃섬으로 이름을 알린 하와도 구석구석에는 섬을 사랑하고 아끼는 섬마을 주민들의 숨은 노력과 깊은 사랑이 곳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저렇게 산도 우거져 불고 잡풀도 많이 나서 햇빛을 보니까 야생화 꽃들이 죽다 보니까 이제 이 둘레길 가시나만이라도 꽃섬이 와서 꽃이 없다 하니까 조금 조성을 이장으로서 한번 조성을 해봅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게 들어오면은 둘레길 하나 깔끔히 잘해놨다 그 소리 할 때는 제가 이제 이 고생했다는 보람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 섬이 진짜 오고 싶은 섬이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 백화도에서 배를 탔는데 육지섬이 연결하다 보니까 지금 낭도에서 오니까 섬과 섬 사이에 사도 섬을 거쳐서 이러는데, 이 하와도는 오면은 저런 출렁다리와 그 꽃길로 해서 그 출렁다리로 가면은 아주 좋은 섬이라서 저는 모임에 있으면은 이 섬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아름다운 풍경과 넉넉한 인심. 바람과 파도 소리를 따라 소곤소곤 들려주는 길고 짧은 이야기들. 일상의 여유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힐링의 공간 섬. 섬이 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섬이 도시인들의 쉼이 되고 있습니다. 섬이 거기에 있는 이유입니다.